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바벨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대체 언제 연애하나요? 라고 하는 주제로 피커 카드를 준비를 해봤어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싱글 여러분들을 위한 연애운이고요. 앞으로 현재부터 6개월까지 언제 연애운이 들어오는지, 연애운을 올리기 위한 어드바이스는 무엇인지, 또 인연이 된다면 어떤 사람과 인연이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달 연애운 보는데 안 생겨요 별타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반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연애를 한다고 해서 꼭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 희망을 가지고 같이 카드를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입니다. 심호흡하시고요. 앞으로 6달 미래의 내 연애운을 본다 라고 하는 마음을 딱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끌리는 카드 더미를 하나 골라주세요. 그러면 카드 고르시는 시간 가지고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오라클 카드를 한 장씩 먼저 열어볼게요. 우리 1번 카드 분들의 오라클 카드는 You Deserve Love 역방향, 허니문 역방향, 그리고 Playfulness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1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은 연애를 안 해도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또는 좀 나랑 잘 맞지 않는 관계에 적당히 발을 걸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골라주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노릴 만한 어떤 가치가 그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누구를 만나면 즐거운 기분이 들고 그런 것을 잘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다가 말았다가 하는 패턴을 반복을 하실 수도 있고, 짧은 연애를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한 사람과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그런 습관성 헤어짐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나는 연애는 관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연애에 지금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요. 연애를 해서 내가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연애에 있어서 나의 연애 패턴 같은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충분한 어떤 애정을 주지 못했을 때에 내가 이런 관계를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아마 지금 있으실 수 있어요. 또 최근에 이별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관계로부터 떠나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별타님, 저 완전 싱글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연애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의 물질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연애로부터는 지금은 좀 떠나 있어도 괜찮아. 연애를 할 만한 여력보다는 내가 지금 삶에 있어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을 하실 만한 분들이시겠죠. 어떤 면에 있어서든 좀 진득하게 연애할 만한 준비가 여러분들 자체가 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죠. 과거에 이미 헤어졌던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타격으로부터 회복하기, 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기, 그 와중에도 한편으로 연애에 대해서 내가 떠나지 못하는 생각이 있는 건 맞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드실 수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앞으로 6달 여러분들의 연애운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으로부터 2달 내로 연애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 카드를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시점은 5월 말이니까 7월 달까지 현재 시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연애를 하실 수가 있겠죠.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2달 안으로
연애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네요. 내가 속 터져서 헤어졌던 사람하고 다시 인연이 되는 떠나지 못하고 재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연애에 있어서 불안정한 느낌을 많이 가져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거를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재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쨌거나 2달 안으로 누군가를 만나시기는 합니다. 근데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어요. 이제 2달 내로 연애를 시작을 하시고 나면 3개월, 4개월 차 동안에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차이점, 양보할 수 없는 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실 거예요. 1달, 2달 내로 이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새로운 인연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이 5개월 차에 반드시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확언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 두 달 차에는 여러분들이 분명 누군가를 만나는 그림이 있지만 이때에는 내가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또는 이 감정을 잊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난 혼자 있는 건 못 참지. 다른 사람 빨리 만나봐야겠다. 아니면은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재회를 해봐야겠다. 혹시 모를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지금 연애보다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나의 돈 문제인 것 같다. 나의 현실적인 커리어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집중 포인트를 다른 쪽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여기 플레이풀니스 카드가 있는 것처럼 근미래에 여러분들에게는 연애에 대한 기회와 또 동시에 시험이 같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어쩌면 같은 사람하고 만났다가 또 지지고 볶고 싸웠다가 그래도 또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그러면서 서로 점점 더 변화해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이 6장의 카드로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의 사이클을 통과할 때까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내 삶의 초점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반복하는 연애가 나에게 풍요와 어떤 번영, 행복 같은 것들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계속 내가 마이너스가 되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이슈가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어떤 분과 여러분들이 인연이 되시게 될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좀 고집이 센 분인 것 같아요. 고집도 세고 누군가와 맞추어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이실 수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고집이 세고 뭔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서로 타협하고 상호 양해하고 맞추어 나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싸웠네. 달래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본인만의 매력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싸운 거를 당장에 화해를 하고 해결을 넘어간다고 해도 이분이 어떤 본인의 패턴이나 생각을 바꾸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시는 분이에요. 천천히 변화를 하시는 분이죠. 지금 여기 위아래로 다 7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7번은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지나고 나서 다음 월요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의 사이클을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시는 분들,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할 것들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전차도 뒤집어져 있고 펜타클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분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겠네요. 원래 사람이 내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변화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고, 좀 지나치게 자기가 무언가를 주도하려고 하거나 고집이 센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데이트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확실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여러분들 2달 내로 연애운이 들어와 있죠.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좀 전부터 지켜보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다가오게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매력을 보여주면서 약간 친구처럼 은근히 천천하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 되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분과의 관계가 확실히 단단한 관계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분이 본인의 마음을 열고 타협하고 대화하시는 법을 배워야 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네요. 쌍둥이 자리, 개자리 분과 인연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염소 자리 분도 들어와 있고요. 황소, 염소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고요. 매력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분의 관심사가 항상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데 제가 너무 이제 또 뼈 때리는 말씀만 하게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갈등을 빚고 싸우게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분이 여러분한테 집중해준다는 생각이 안 드셔서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너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미안해, 일하느라 바빴어. 가족들을 챙겨야 돼서, 친구들을 챙겨야 돼서 내가 시간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무언가가 나만큼 중요한 무언가 또는 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이 충분히 나에게 집중해 준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서 그것이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싸움의 요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상심의 요인이 되게 하는 그런 분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은 어쩌면 본인이 오래 만들어 온 것들, 가족이나 친구나 회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오래되면 그만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이분에게 그 정도의 애착이 형성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시는 그런 분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별자리와는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좀 커리어 지향적인 성향이 있고 돈에 욕심, 관심도 많고 바쁘다는 인식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만나고 데이트할 때는 분명히 즐거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서로가 서로의 것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지만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분을 보면서 하실 거고 이분은 지금은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는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애운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에어 엘레멘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캔서, I feel 카드가 나왔네요. 개자리, 쌍둥이 자리, 황소 자리 이쪽 라인에 있는 분들 만나실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개자리 카드가 또 나와서 한 번 더 어떤 개자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만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 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이 쌍둥이 자리 딱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2달 뒤면 개자리에 별들이 태양이 들어가는 언제죠? 한 7월 정도 되겠죠. 7월 정도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시작이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개자리 시즌이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좋아지는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서로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하시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분은 양날의 검 같은 존재죠. 만나면 분명히 즐거운 부분이 있고 떠나기 힘든 자석 같은 매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과연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볼 수 있는 관계인가 또는 내가 이렇게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하는 그런 관계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은 일단은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하거나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좀 나아지게 하려는 고민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배울 수 있는 사람이죠. 좋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제너럴 리딩이니까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본다면 이분은
겉으로만 관계를 봉합을 해놓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화해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라면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그죠? 대화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분이 좀 질이 좋지 않은 분인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또는 삼각관계를 만드시는 분이실 수 있잖아요. 너랑 그 사람 사이에서 누굴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되시는 경우라면 개자리는 자기가 집게발로 꼭 잡은 것에 대해서는 놓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만나서 즐거운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존재의 중요함, 소중함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죠?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들이 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분이 그냥 좀 요령이 없는 분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분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끊임없이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분은 약간 눈치도 없고 본인의 표현 방식 자체도 어떤 데이트적인 매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좀 얄팍한 수준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하실지 몰라도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대화 같은 것들은 좀 잘 하지 못하시는 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쪽에서도 이분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이냐 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이건 진짜 절대 못 받아들여. 나 못 참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부분이 3개월 내로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것이 다른 이성의 문제인 건지 삼각관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분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문제인 건지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번 카드 리딩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연애 또는 연애를 떠나서 나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라클 카드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Playfulness 역방향, Make the effort 역방향, 웨딩 카드 역방향. 우리 2번 카드를 골라주셨던 분들은 먼저 첫 번째로 어떤 분들은 저 계속 싱글로 지내고 있어요. 근데 결혼할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딱히 제가 지금 썸 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연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딱 결혼할 만한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 노력해 보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저 얼마 전에 진짜 완전 누구랑 헤어졌고 언제 새로운 연애할지 궁금해요. 저만 노력하는 거 지쳤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카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좀 확실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죠. 누군가랑 헤어지기로 했다면 그래 이건 이제 완전히 끝이야 라고 확신을 하고 새로 연애할 거야 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실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원래 성향 자체가 누구랑 이제 꽁냥꽁냥 썸 타고 이러는 거 좀 간지러워하고 잘 못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약간 썸이라고 하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향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는 이제 이성관계에 있어서 이제 지레짐작하는 거 안 좋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약간 소심하고 수줍어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외곽내유 형태로 발현이 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밑에 카드도 마저 뒤집어 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약한 모습, 부드러운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내 감정은 너무 소중하니까. 공연히 골머리 앓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아무리 속으로 연애를 하고 싶어도 아우 저분은 철벽이 너무 높아서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겉보기에도 또 여러분들은 외모도 또 화려하시고 남들이 보기에 이제 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실 가능성도 많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연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랑 나의 외모적인 부분이랑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꼭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것이 어쩌면은 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싱글이시라면 너무 또 도도하고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 거기에 일조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남들이 보기에 저분은 분명 애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만한 화려한 외모가 거기에 또 일조를 하고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사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잡고 그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오는 이 두통과 같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시간이 또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현재로부터 6개월 여러분들의 연애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연애운이 없지 않아요. 연애의 기회가 항상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 달, 두 달 이 시기 안에는 연애운이 확실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잡을 만한 기회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3개월 차는 좀 애매한 내가 많이 맞춰줘야 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실 가능성이 있고 4개월 차에도 나쁘지 않아요. 연애운이 수그러드는 건 5달, 6달 지난 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개월까지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점으로 치면 6, 7, 8, 9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애 상대자를 분명히 찾을 만한 시기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액션을 하느냐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좀 날이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좀 늦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주변을 잘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향후 6개월간 인연으로 들어오게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카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로맨티스트 같은 분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철벽이 높은데 이분은 아주 순수한 분이에요. 이 순수한 그림 좀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을 딱히 조건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감정으로부터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재회운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어릴 때부터 좀 또는 과거에 알던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 카드들도 열어볼게요. 이분이 만약에 재회운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완전히 재탄생해서 돌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네요. 자꾸 연하 카드가 보여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 있고요. 정갈자리, 염소자리 분이실 수 있고요. 또는 공기 사인일 수 있겠죠. 물병자리. 약간 고정궁의 느낌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궁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지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와요. 내 마음이 순수하다는 게 꼭 연애적으로 스킬이 좋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진짜 나 좋아하는 거 아니까 내가 봐준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이실 수는 있어요. 이제 좀 연애적으로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기뻐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마음만 이제 좋아하는 마음만 있는 경우라거나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면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참 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순수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크게 깨닫게 되는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만나면서 이분 자체가 많이 변화하는 면모를 또 보여주게 되시는 그런 분이실 것 같기도 하네요. 성장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은 여러분들을 만난 것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에요.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고집이나 에고 같은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해방이 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만 잘난 줄 알았고 항상 만나면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줄 알았고 뭐 그런 종류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실 수 있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의 기쁨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그런 분이 되실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만나는 게 이렇게 이분을 만나서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데이트하면 막 좋은 데만 데려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실 수 있겠으나 이분의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기쁨이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이렇게 재련하듯이 이렇게 찬물에 담갔다가 뜨거운 불에 달궜다가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해주게 되실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변화를 하게 되시는 것이겠죠.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위한 또는 여러분들의 연애운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어드바이스 카드는 워터 엘레멘트 센싱 카드 그리고 리오 사자자리 카드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의 고전공 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병, 정갈, 염소는 고전공은 아니기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가 항상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자자리까지. 먼저 첫 번째로 사자자리 시즌 지금으로부터 3달 정도 걸리나요? 사자자리에 태양이 들어가는 8월쯤에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쯤에 여러분들에게 연애운의 기회가 들어오게 되실 수 있겠죠. 사실 거기까지 가는 1년의 과정이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드바이스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수용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저는 썸에 능숙하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오래 만난 남자친구 같은 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누군가와 처음에 가까워지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매력을 조금 더 능숙하게 발산을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 그래요. 사자자리는 연예인이에요. 천상 연예인이죠. 나의 세상아,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충분히 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내가 좀 능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심이 되기 전까지는 난 노력 안 해. 또는 괜히 설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렇구나 인정을 하고 또 내 감정을 잘 알아보고 또 그것을 은근하게 표현을 잘 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시면 안 돼요. 내가 매력적이니까 이렇게 또 다가오는 감정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분이 계신 거잖아요. 이런 나의 매력을 또 이제 좀 쫙쫙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연애를 하나의 놀이처럼 바라보고 접근하실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이 필요하실 거예요. 태양카드 2장에 사자자리 카드까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좀 인생을 즐겁게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만이 내 세상이지. 난 인생 사는 게 즐겁고 연애 하면 좋고 실패해도 난 크게 기죽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드라마 퀸 같은 태도가 필요하셔 보입니다. 여왕님, 그죠? 내 매력을 봐라. 내 인생은 완전 드라마야. 그 남자랑 완전 뜨거웠는데 끝나고 또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네. 약간 이런 매력을 발산하시는 태도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근데 또 상대방을 쥐잡듯이 잡는 약간 너가 이러는 건 너가 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절대 못 참아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꼈는지를 같이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제
이 칼 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너 감히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니? 절대 용서 못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실 수 있는데 중요하죠. 용서 못하는 그 나의 각오를 이야기하는 당당한 태도는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꼈는지, 그래서 왜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또 중요하죠.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상처를 받았고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자존심이 상했다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 만한 그런 흔적을 이렇게 남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가 그냥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나는 뭐 나름대로 좋아한다고 잘한다고 했던 건데 괜히 두들겨 맞기만 하고 너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상대방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을 잘 해주시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2번 카드 여러분들을 위한 연애운 상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세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분들의 오라클 카드 먼저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오라클 카드는 디셉션, 역방향, Keep an open mind, 그리고 Calling in your soulmate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연애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냥 딱히 누군가를 만나서 진지하게 연애하기보다는 친구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좀 만나보는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거에 엄청 관심이 있어 보이시네요. 딱히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도 그냥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일하는 거에 지금 커리어에 나의 열정을 불사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밑에 카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의 상태가 싱글인 것에 별로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고자 마음을 먹으면 내가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상황이나 뭐 연애 자체를 뭐 한다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연애 자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면 누구 만나는 거지 뭐. 근데 내가 엄청 연애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희생하거나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삘 꽂히면 누구 만나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 가는 대로 만나면 만나고 근데 거기에 내가 또 되게 매이거나 노력할 그런 마음은 없어 보인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뽑은 중에 가장 연애랑 무관하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보니까 두 가지로 스토리를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 그게 뭐예요? 먹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6개월 앞으로 쭉 지나가실 분들이 계시고요. 다른 하나는 이거는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이게 되는 것인데 나랑 전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근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만나고 있었던 누군가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관계를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아주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정리를 하고 또 나는 나대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상대방에게 뭐 알리거나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6개월 여러분들은 딱히 연애 됐어, 저리 치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먹고 살고 친구들 만나고 이런 거에 훨씬 관심이 많이 있으셔 보이시고, 향후 6개월 내에도 딱히 막 연애를 하실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앞으로 6개월 어떤 분과 인연이 되실지 한번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쵸, 연애 자체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신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들과 인연이 되시는 이분은 사실은 그냥 연애보다 자기 미래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의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좀 뭐라고 할까,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연애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연애에 쓸만한 여력이 좀 많이 없는 분으로 보여요. 연애라기보단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투자할 만한 시간이나 노력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들과 잘해보고 싶어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분한테 지금 뭐 일이 바쁘다거나 하는 모종의 이유들이 있는 것이겠죠. 네, 일이 많아요. 이분은 본인이 등에 지고 있는 등짐이 많아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될 거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실행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유가 별로 없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신다면 많은 부분 인내하고 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시간들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야, 널 좋아해, 잘할 거야, 우리 계속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뭐 월화수목금토일 야근하느라 일하느라 연락을 별로 못하게 된다든지, 나를 실제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서로 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좁힐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보여주는 애정의 형태는 좀 정서적인 측면이 강해서 뭐랄까, 실제로 만나고 스킨십하고 특히 이런 욕망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여러분들 쪽에서 좀 성욕이 강하고, 상대방은 뭐야, 부처님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신다면 이분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나는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데 좀 더 육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맨날 도 닦는 것 같은 소리나 하고 잘할 거라는 소리나 하고 맨날 일을 하고 속 터져,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나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리딩에 적합한 것 같기는 하고, 누군가를 만난다면 약간 초식남 같은 스타일을 만나게 되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친구처럼 만나시는 것이 오히려 좀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분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으실 수 있고, 이분 자체도 약간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말하는 것보다는 연애를 삶의 중요도에 있어서 좀 낮게 두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신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빡쳤다가 그래도 참고 이해해볼까 하는 그런 사이클을 돌게 되실 수 있고, 이거는 한창 커리어에 집중을 하시는 30대 이후의 분들이 많이 골라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연애 어드바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프리콘, 염소자리, 그리고 유라누스, 지니어스 카드가 나왔네요. 염소자리 시즌에 연애운이 들어오게 되신다면 한참 걸리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내로는 연애운이 들어오지 않으시는 것일 수 있어요. 내년 초 12월 말 이때에 돼야 연애운이 들어오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고요. 캐프리콘 자체도 일중독이죠. 일해야 돼,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야, 나 성공해야 돼, 나 야망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즌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의 일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되실지도 모르겠고요. 일하다가 또는 뭔가를 배우러 다니다가 내가 사회적으로 경력을 쌓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불현듯 찌릿하고 꽂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지만 이 중에서 연애와 관련된 활동이 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하면서 만나는 인연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연애와 관련해서 너무 지금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염소 자리에서는 달도 금성도 별로 이렇게 힘을 잘 못 쓰죠. 연애와 감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여러분들의 패턴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별타님, 저 정말 너무 연애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을 운용하는 일상생활의 패턴을 돌아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3번 카드 리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에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슈라고 생각해요. 요즘처럼 비혼주의도 성행하는 세상에 연애를 해야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도를 잘 따지셔서 지내시는 6달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네 번째 카드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오라클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라클 카드는 Past Life Relationship, Forgiving and Learning 역방향, 그리고 Release Your Ex 카드 정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구남친, 구여친과의 관계를 정리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또는 과거에 만났던 사람하고 만났다가 비슷한 이유로 계속 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또는 내가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만 비슷한 패턴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체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계속 만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패턴을 깨고 나가지 못한다면, 배우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계속 누군가를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인 걸 알면서도 만나게 되시거나 되돌아가게 되시거나, 또는 관계의 성격과 관계없이 내가 특정한 관계에서 만족을 찾기가 어려운 심리 상태이실지도 몰라요.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또는 여러분들 자체가 한 사람에게 정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건 안정적인 그림이라기보다는 내가 극복을 해야 하는 무언가에 가까운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다 그래요. 왜 나는 계속 이런 연애를 반복하게 될까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또는 이 사람을 만나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만나봐도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앞으로 그렇다면 6달 동안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별타님, 저 헤어졌어요. 이제 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다음 달이면 다시 결합하게 되신다라고 해요. 결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적당히 그냥 내 삶에 안정을 찾게 되는 그림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패턴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헤어져도 다시 연락을 하시는, 연락이 안 끊어져요. 연락을 계속하는 그림이고, 여러분들도 연락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어쨌거나 맞춰지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감이 좀 없으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힘든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한 곳을 떠나서 다시 돌아간 곳에서도 당장의 피로를 모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연애를 계속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지금 진짜로 헤어졌고요. 앞으로 2달까지, 3달까지도 누구 안 만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앞으로 최소 3개월간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연애를 안 하고 지내실 수 있는 기간이지만 4달째부터 다시 연애운이 들어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6, 7, 8월까지 쉬셨다가 9월부터 다시 연애를 하게 되실 수가 있는 거죠. 9월이 없이 넘어간다면 11월 이후로 또 연애운이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수 있죠. 천칭자리, 황소자리, 무언가를 내가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싫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좀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어디론가 나의 신경이 자꾸 분산이 되고, 또는 거절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를 잘 벗어나지 못하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실 수도 있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원하면 연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2달 간격으로 2, 4, 6 이렇게 연애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연애의 불안정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잘 없는 분이에요. 자기 좋을 때만 펄쩍 들어왔다가 금방 불편해질 것 같으면 꼬리를 말고 사라지는 그런 분은 아닌가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역동성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받아줘서 자기 편할 때 왔다가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좀 뒷심이 부족하죠. 여러분들과 비슷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그냥 사라지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놀라워라. 기사카드가 4장 중에 3장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3장이 다 역방향으로 나왔네요. 계속해서 같이 앞으로 진전을 하기가 어려운, 뭔가가 같은 곳을 계속해서 돌고 있는 느낌의 분이에요. 또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2명, 3명 만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누구도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거나 나한테 보험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 3명씩 있는 분들이실 수도 있죠. 갑돌이, 을돌이, 정돌이 다 나름대로 매력은 있고 연락을 하긴 하는데 이 중에서 내가 사귈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나 내가 이 사람들을 살펴보기는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정착을 하겠다 싶은 그런 사람은 잘 없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것일 수 있죠. 제 구남친인 것 같아요, 별타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분은 여러분들과 감정적으로 쉽게 분리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컵의 기사는 없잖아요. 그죠?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잘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때가 되면 돌아오고 때가 되면 돌아오고 연어처럼 반복을 하시는 그런 분이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헤어져 있다 하더라도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분이실 수 있죠. 이분 자체의 문제인 건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인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는 잘 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어그러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메뚜기처럼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는 사람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성격을 바꾸어서 발전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 되는 문제인 것인지 자체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리딩을 찍고 있는 이 시점, 오늘이 사수자리 계기월식이에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 신경 안 써, 이제 정말 더 나은 내 삶을 찾아갈 거야 라고 딱 생각을 하기가 좋은 시점이죠.
이거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시 돌아간다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탓할 만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또는 더 노력해보고 싶어서 돌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시겠죠. 다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있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연애운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드바이스는 First House 그리고 12th House 1하우스와 12하우스가 나란히 나왔네요. 12하우스는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계속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걸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영성적인 계통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 태어나기로 결정을 할 때 내가 통과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카르마들이 있고 그거에 내가 동의를 해서 이 삶에서 계속해서 같은 것들을 또는 그 카르마를 내 삶에 불러오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하나가 있고요. 심리학적으로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을 많이 한다 그래요. 남자분들은 엄마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잘 대해 주었느냐가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날지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죠. 납득할 만한 것이 이제 가족이 또는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공주처럼 소중하게 건강하게 사랑을 해주신 분들은 약간 뭔가 불안정한 기미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내가 그거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떨쳐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약간 나에게 일상이었던 사람에게는 그것을 밀어낼 동기가 부족할 수 있어요. 아닌 걸 알면서도 받아주게 되는 여러분들의 패턴, 유아기의 경험에서 형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패턴일 수 있죠. 이거를 밀어내는 것만이 능사인가? 꼭 그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깊은 무의식적인 어떤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큰 연애운의 어드바이스라고 합니다. 사실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커플은 우리가 주변에서 되게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나만 바보같이 이러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나의 무의식이, 나의 카르마가 데려오는 인연을 만나서 학습의 과정을 이어갑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배우고 있나요? 변화가 있나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달라지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6개월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안 하고의 이슈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하시는 현명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4번 카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남은 6개월 행복하게 지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마지막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라클 카드 열어볼게요. 뭐야? 여러분 지금 사실 연애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소울메이트, 인게이지먼트, 힐링, 패밀리 이슈스 3장 다 정방향으로 나왔네요.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종의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죠. 속 터져서 싸우고 한번 들어와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연애합니다. 이건 100%죠.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중간에 서로의 이슈가 없는 연애가 어디 있어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얼굴이 안 보이는 제너럴 리딩이라도 이건 너무 그냥 괜히 들어와서 제 영상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싱글이고 연애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라면 100%입니다. 여러분 6달 안으로 꽤 진지하고 괜찮은 연애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태 어떤지 체크해 볼게요. 이봐 싸웠죠. 지금 이거를 보시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이랑 싸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헤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별로 헤어질 생각 없어 보이네요.
헤어질 생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죠? 속상하게 만들었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겨내고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힘이 들지만. 관계의 유지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쪽에 있는데 이분 계속 만나실 거잖아요. 그죠? 연애운 볼까요? 안 하고 계시면 한 달 내로 연애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30일 내로 연애를 하실 겁니다. 100%입니다. 100%죠. 허허. 그래요. 이슈가 있죠. 이 사람이랑 나랑 속상하고 싸우게 되는 데스카드가 지금 2장이 다 나왔어요. 그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문제가 있고 만나면서도 또 회복을 해서 화해를 했다가도 다시 또 2달, 3달 가는 과정에서 이 길이 아닌가? 이 사람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게 하는 이슈들이 다시 돌출이 될 거예요. 헤어져야 되나 생각을 해서 또 헤어지는 기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아주 넓게 보면 2달째부터 5달째까지 약간 이별수 비슷한 것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헤어져 싶은 기분이 들어서 상대방을 철썩 때리고 헤어지는 순간은 5달째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헤어지면 재회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뭐 별로 자기 자신을 싱글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시길래 이렇게 속이 터지시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이세요? 컵의 왕 카드가 처음부터 딱 정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노력가예요. 감정 표현에 서투른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데 감정에 그렇게 잘 휩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자기 직업도 있고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일하느라고 좀 바쁜가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맞추어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소울메이트죠. 컵의 여왕, 컵의 왕. 컵의 여왕이 뒤집어져 있는 걸 보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점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마음이 상한다면 여러분들 쪽에서 마음이 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연애하는데 눈치가 없어요. 노력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연애에 있어서 베푸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성격 자체가 항상 뭐 사랑만 받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막 순수하게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주는 그런 뭐랄까 드라마에서 볼 법한 남자 주인공 같은 면은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표현 자체를 잘 안 한다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본인이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데스카드 역방향인 거고 이분의 입장에서는 나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야지 행복하게 만나서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이분이 또 제가 볼 땐 이거는 100% 여러분들이 되게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여자분인 것 같고 안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은 되게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여자의 섬세함을 맞추는 기술이 좀 부족한 거예요. 아니 화가 났어. 대체 왜?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허둥지둥하게 되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분이 만났던 애인 중에서는 가장 성격이 좀 섬세한 타입에 속하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홧김에 헤어져 소리가 나올 수는 있어도 진짜 헤어질 생각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죠.
이분은 남자라면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뭐랄까 젠더 뉴트럴한 감수성을 이분이 가지게 되시면 좋겠죠. 애정 표현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분의 성격이고 또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만나고 계시는 것이죠. 점점 더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실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연애 어드바이스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토러스, 황소자리 I have 이미 연애를 하고 있죠. 황소자리 시즌 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North Node, Life Purpose 아주 긍정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은 이분이랑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 이분이랑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인생의 새로운 문을 같이 열게 될 사람이 이분이 되실 수 있죠. 조금 현실적인 관점에서 또는 저는 결혼 정년기랑 상관없어요. 저 아직 결혼은 멀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과의 관계는 안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서로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보여져요. 문제가 된다면 서로의 어떤 가치관의 문제, 도덕의식의 문제라던가 도덕이라기보다는 집착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상대방을 다 소유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느낌 때문에 싸우게 되는 그런 연애의 패턴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기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답장을 이렇게 늦게 해? 어떻게 나를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차이, 충분히 상대방과 서로 깊게 결속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욕심, 내 거라고 도장 찍고 싶은 마음, 그리고 거기서 오는 충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뭐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뭐 이런 학생 시즌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라면 상대방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타입이거나 일을 열심히 하는 타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땐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또 드러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돌아와서 싸우고 노력하고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연애는 해도 고민이고 안 해도 고민이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연애로 보여지는 스프레드인 것 같아요. 우리 5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기서 5번 카드 리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연애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